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하은 기자, 태풍의 영향이 시작됐을까요? 네, 새벽부터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바람의 변화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로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성산포항에는 어선 수십여 척이 태풍을 피해 어제부터 피항에 있는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높은 해수면 온도로 세력을 더 키워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26km에서 133km로 더 강해졌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주변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오후가 되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오전에 경남과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예보됐고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북상으로 대한항공이 오늘 오후 6시부터 항공편 운항을 전면 결항시키는 등 하늘길과 뱃길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이렇게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청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어제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전국적인 수해에 대처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의 휴가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제주도는 오전 10시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10시 30분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제주도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아닌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주재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영훈 지사의 일정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도지사의 휴가 기간에는 공식 일정이 없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던 오영훈 지사는 오후 3시쯤 제주도청 재난상황실에 나타났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가 여름 휴가를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휴가 기간에도 태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거나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적인 수해 당시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름 휴가 하루 만에 휴가를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하겠다며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 동쪽 바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눈은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태풍입니다. 강풍 반경이 350km 정도로 크기도 큰데요. 이 태풍은 해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면서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쯤 제주도 남동쪽 먼 바다로 다가오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2시쯤 서귀포 동쪽 약 170km 부근을 바다를 그대로 통과하겠는데요.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 정도로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
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고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시간대는 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에 제주도 앞바다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 텐데요. 내일까지 태풍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9도, 남부 지역은 3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태풍이 물러난 뒤에 금요일부터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이나 높게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산속이나 해안가에 놀러간 여행객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능선 사이의 계곡입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면 산에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럴 경우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는 안전한 위치를 찾아 서너 시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젖은 옷을 입으면 열 전도율이 평소보다 240배나 빨라 저체온증 위험이 있는 만큼 마른 옷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으로 열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에는 오이나 당근으로 수분을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영 도중 비를 만났을 경우 텐트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금물. 산사태 등 주변 지형에 이상 조짐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앞서 텐트를 칠 때는 계곡 위쪽, 특히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더욱 적당합니다. 가급적 날씨가 나빠질 거라고 예보된 상황이라면 야영 경험자와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랜턴 등 최소한의 장비는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우 시 바닷가 저지대는 빗물관이 역류해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해변가 비탈면이나 파도가 덮치는 방파제 주변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충돌에 대비해 선박 주변에는 타이어를 단단히 묶어두는 한편 어구와 어망은 미리 걷어놔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태풍이 오면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바람에 간판들은 뜯겨져 나가고 창문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벽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던 간판이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고 어떤 간판은 결국 근처 인도를 덮치기도 합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지난 2012년 강풍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행인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간판 정비에 정기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간판 상당수가 설치 신고가 되지 않아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건물주나 자영업자들은 간판의 부착 상태가 헐거워지거나 혹 나사가 풀리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강풍에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문 등이 깨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가 휘어져 창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이프를 창틀까지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문지를 붙이거나 유리창에만 테이프를 붙이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양식장 피해도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양식장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사육수를 충분히 확보하며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흉기를 들고 농협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나로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검복을 착용하고 남성과 대치하다 설득 끝에 검거했는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출신 애국지사인 최정숙 선생의 생가터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여성 교육인으로서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선생의 출생지는 2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3.1운동 수영인 명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골목에 자리한 흰색 2층 건물. 초록 담쟁이가 우거진 건물 벽에 애국지사 최정숙 선생의 생가 터를 알리는 표지가 걸렸습니다. 가로 30, 세로 40cm 크기의 동판에는 최정숙 선생이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외친 말과 생애가 새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된 수영인 명부 기록에서 최정숙 선생의 출생지가 확인된 겁니다. 추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살았던 곳을 찾다 보니까 생가터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마나마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표지석을 하게 돼서 더없이 기쁩니다. 최정숙 선생은 1902년 당시 제주면 삼도리에서 태어나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여자보통학교에 진학해 3.1운동 때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이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최 선생은 교사 생활을 하다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해 제주에서 무료 치료 활동을 벌였고 신성여중고 교장을 거쳐 1964년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최정숙 기념사업단은 제78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 표지석 제막식을 열어 미혼으로 평생을 제주에 바친 최정숙 선생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제주를 사랑했던 제주 여성 선각자로서 제주인들의 마음에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가슴에 애국 애족의 뜨거운 열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기념사업단은 최정숙 선생이 함께 활동했던 강평국 고수선 지사와 같은 등급의 애족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의료원장과 서귀포 의료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한 달째 자리가 공석인 제주 의료원장과 29일 임기가 끝나는 서귀포 의료원장에 대한 임명 후보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제주 의료원장 공모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첫 공모에서 2명이 지원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학부모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힘든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교사들의 교권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은 제주도만의 역사가 아니며 해원과 상생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현기영 작가의 신작인 제주도우다가 4.3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라며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위로하는 일과 특별 재심으로 무죄를 밝혀주고 배보상하는 일은 해원 상생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악취 신호등이 양돈장에 설치됩니다. 악취 신호등은 돈사에 설치한 측정 장비의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로 빨간색은 나쁨,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좋음을 나타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의 농장에 악취 신호등을 설치했고 추가로 설치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인 제주 남방 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어 제주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창설하거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